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분들 많죠. 진료 한 번 받으려 해도 청구서 금액이 무서운 요즘, 정부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제를 전면 개편합니다. 이 제도는 쉽게 말하면 병원비 중에서 환자가 직접 내야 하는 금액을 국가가 일부 덜어주는 제도예요. 올해는 한도 금액이 오르고 대상도 더 넓어져서 중위소득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그동안 혜택이 없던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중 저소득층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6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개편 배경과 취지. 두 번째, 달라진 지원 구조. 세 번째, 소득별 본인 부담 한도 변화. 네 번째, 주요 질환별 지원 확대. 다섯 번째, 실제 절감 예시. 여섯 번째,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개편 배경과 취지. 최근 몇 년 사이 병원비 부담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장기치료 환자 의 경우 1년 의료비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많았죠. 그동안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비급여 항목이 많아 실질 부담은 여전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한 겁니다. 핵심은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 한도를 조정해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입니다. 즉 형평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의료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또한 비급여 항목 일부를 급여로 전환해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결국 이번 개편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소득별 의료 형평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입니다. 누구나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병원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새로 세우는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달라진 지원 구조. 2025년부터는 본인부담 경감제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기준으로 7단계로 구분했지만 이제는 9단계로 세분화돼 보다 촘촘하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저소득층은 한도 금액이 낮아지고 중위소득 가구까지 새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연간 의료비 한도가 약 25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그 이상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자, 희귀난 치질환자, 소아암 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존 200만 원대에서 100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한 해 의료비를 다 내고 나서 환급받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병원비 계산 시점에서 자동 감액되는 실시간 차감 방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즉 병원 창구에서 결제할 때부터 감액된 금액이 바로 반영돼 환자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요약하자면 제도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한 겁니다. 이제는 소득별로 공평하고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소득별 본인 부담 한도 변화.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득 구간별 한도 조정입니다. 기존보다 구간이 세분화돼 실질 부담이 더 정확히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하위 10% 이하 저소득층은 연간 본인 부담 상한이 83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기존보다 약 30만 원 줄어드는 수치예요. 하위 20% 이하는 100만 원, 30% 이하는 12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도 기존 15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중상위 계층도 완화됩니다.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는 200만 원, 100% 이하는 250만 원, 150% 이하 가구는 300만 원으로 정해집니다. 반면 고소득층은 기존보다 상한이 높아져 소득에 따른 형평성이 강화됩니다. 이 한도 금액은 한 해 동안의 총 의료비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결국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은 크게 줄고 환급 절차는 간소화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비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라 실제 체감 효과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주요 질환별 지원 확대. 2025년 개편에서는 질환별 지원 폭도 커집니다. 특히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본인 부담 한도가 대폭 낮아집니다. 우선 암 환자의 경우 연간 본인 부담 한도가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희귀난 치질환자는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자의 부담도 완화됩니다. 정기적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기존 10%에서 5%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소아암 환자와 소아희귀 질환자는 진료비 전액 지원 비율이 높아져 사실상 무상 치료에 가까운 수준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기기 구입비 지원도 강화돼 보청기, 휠체어 의지 등 보조기기 구매 시 건강보험이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이 개편은 단순히 금액 인하가 아니라 질환별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을 미루던 환자들이 이제는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정부는 이번 확대가 시행되면 연간 약 200만 명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제 절감 예시.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60세 김 씨는 고혈압과 당뇨로 매달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1년 의료비가 약 180만 원 정도 나왔는데 2025년부터는 상한이 13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즉 5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씨는 항암 치료비로 연간 600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제는 본인 부담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1년에 300만 원을 덜 내게 되는 셈이에요. 만성질환자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 부담도 줄어듭니다. 특히 MRI, 초음파 같은 검사 비용이 급여 전환 항목으로 확대돼 검사당 수만 원씩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정부는 평균적으로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이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위소득 가구 기준으로 보면 한 해 약 40만 원 정도 절감되는 수준이에요. 결국 이번 개편의 효과는 질환별, 소득별 맞춤형 지원 덕분에 실제 병원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생활 속 체감 복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이번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제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연말에 소득 정보를 확인해 해당 가구의 상한 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다만 환급을 이미 받은 경우나 병원비 계산 시 오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액 진료비가 발생했을 때 상한 초과 금액이 환급되지 않았다면 진료 후 3개월 이내에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소득이나 세대 구성 변동이 있으면 자동 조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직접 수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외 진료비나 비급여 항목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급여 항목이 줄긴 했지만 치아, 미용, 검진 등은 여전히 지원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꿀팁을 드리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계산기를 활용하면 자신의 예상 부담 한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의료비 예산을 관리하면 치료비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2025년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제 개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올해부터는 병원비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중위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아플 때 돈 걱정 덜고 병원 진료를 더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도 간소화돼 병원비 계산할 때 바로 감액되는 구조니까요. 복지는 결국 생활 속에서 체감될 때 의미가 있죠. 이 제도도 그런 변화의 한 걸음입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지갑도 지킬 수 있는 제도 꼭 알아두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복지생활정보마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